네, 안녕하세요. 이한 전문가입니다. 자, 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이제 AI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두 축으로 시장이 랠리를 펼쳐줬습니다. 내년 2026년에도 과연 이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년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쪽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4E 새로운 부분들까지 또 모델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리포트를 확인했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두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잃어버린 왕자의 탈환, 이쪽 방면에 대한 하나의 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또 SK 하이닉스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되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우리가 좀 예상하는 시장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중요 자리를 제가 한 자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직전 고점 자리가 88,000원 부근이었습니다. 88,000원 부근대가 삼성전자의 지금 예측하기로는 내년에 시장이 가장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컨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을 주는 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방 목표치는 12만 5천원 정도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각 증권사마다 목표치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밸류상으로는 15만원 정도 때까지,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자의 중요한 마디 구간들을 예측치로 저도 한번 전망을 해드리면 당장 바로 12만원, 15만원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실적이라든지 요 전후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 역할을 하는 구간이 바로 이제부터는 88,000원, 9만원 레벨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구간에서 그런 분할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느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올 한 해 반도체로서는 시장을 올릴 만큼은 올린 것 같다. 그래서 최근 11만 2천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대한 저점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랑 같이 참고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시장은 강한 상승 모멘텀을 한번 보여준다면 최소한 한 12만 원 이상의 상승 랠리를 26년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 두셔서 관련된 섹터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교보증권이 목표가를 9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현재 가격은 60만 원대 까지 올라왔고요. 90만 원이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SK 하이닉스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선주문 후 판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업체들, 협력 업체들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미리 주문을 받고 해당되는 주문에 대한 후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교보증권에서 말씀한 90만 원에 대한 목표치가 사실은 내년 전망에서 제가 보는 차트 레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차트를 보시면 올해 SK 하이닉스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는 중요한 자리 한 자리를 먼저 찝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한 47만 원에서 48만 원, 또는 조금 러프하게 잡으면 한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8만 원 정도로 라인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가 SK 하이닉스의 게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지 레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아까 우리 교보는 한 90만 원 정도까지 레인지를 알려드렸는데 저는 일단 78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에 전망 목표치가 일단 상방 레인지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48만 원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부근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냐면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 역할을 잘 해주고 살짝 언더스윙은 내려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48만 원과 50만 원대를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도 잘 살린다라고 했을 때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대략 78만원, 70만원 이상 정도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도 SK 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지지 역할을 하는 자리를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 구간대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빠르게 48만원, 50만원대를 살린다라고 하면 중기적인 흐름상 70만원 이상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시면서 목표 주가를 끌고 가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가장 강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검증된 HBM의 플레이어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AI 모멘텀에서 가장 순수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를 올해 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HBM 시장 성장에 가장 실질적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가장 변동성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아직은 가지지 못한 파운드리 시장이라든지 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구도를 만든다면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시장에서 확인이 되긴 해야 되겠지만 우상향하는 종목을 꼽고 싶다면 삼성전자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48만원과 50만원대 지지를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시장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추가적인 3나노 GAA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는 12만원, 13만원에 대한 기술적인 상방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매집을 하시고 장기적인 우상향은 두 종목 모두 해당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 한 해 주도주로서 큰 성과를 냈다면 내년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소재나 부품 그리고 장비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을 한 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종목을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올해 저점 한 58,000원 구간에서 최근까지 한 158,000원 정도까지 급등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TC본드 관련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본드 관련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바로 적용되기는 좀 어렵다 판단이 되고 내년 흐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를 하나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 자리가 10만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의 강력한 지지 모멘텀이 있고요. 이 종목까지는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대략 16만 8천원에서 한 17만원 정도까지의 상승 모멘텀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만원 정도.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으로는 한 12만 9,700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내년에 그래도 소부장 관련해서 한 종목을 들고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종목 관심권에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저가 매수는 최대한 10만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일단은 AI 랠리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수혜주 하나를 뽑아라 한다면 이수페타시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가지고 수율이 좋니 어떤 거를 만드니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면 HBM의 확실한 기판을 만드는 PCB 기판을 공급하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전에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의미 있는 자리가 내년 시장에서 8만 5천원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 목표치는 한 13만원 정도까지 최근에 NH증권에서 컨센을 13만 1천원 정도까지 13만원 정도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8만 5천원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까지 지금은 조금 레인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인지 구간 정도까지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대하는 자리는 추가적으로는 13만원 정도대까지 상방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얇은 막을 증착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팅 회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게 됐을 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5만 5천 원 부근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5만 원대 부근, 지금 가격은 사실 이제 7만 원 가격까지 올라와서 다소 좀 높은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5만 원대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조금 길게 목표치를 보실 분들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때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 원까지 만약에 먼저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챙겨야 되는,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되고요.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 주가가 좀 만약에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5만 5천 원대 요 자리에서부터는 이하에서부터는 좀 저가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올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가객을 화학 소재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주력은 사실 HBM이 아니라 낸드 쪽입니다. 근데 이제 2026년도부터는 낸드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 가능성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솔브레인의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컨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중요한 자리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직전 고점을 못 돌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24년도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솔브레인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2만 7천 원대를 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이 자리를 앞으로는 솔브레인이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면 최근 증권사 컨센으로 놓고 보면 35만 원, 36만 원 정도까지의 회사의 컨센을 준다라고 합니다. 저도 위쪽의 목표치를 좀 과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9만 원대 한 번은 저항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자리인데 길게 보면 한 42만 원 정도 때까지 열리고요. 여기에 절반 정도 해서 5만 원에서 36만 원대. 그래서 지금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 24년도의 고점을 돌파한 추세에 비해 아직까지 솔브레인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은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34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까지의 기대 수익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솔브레인 종목을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레이저 공정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얇게 자르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화된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를 한번 수치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아직까지 위쪽으로 목표치가 최근에 한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상방에 대한 목표치를 가질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에 대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자리는 22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레인지 밑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자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32, 3만 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값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우리가 내년도에 바라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고점에서 많이 담았다가 혹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거나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줬을 때는 밑에서 잡을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구간을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올라온 비율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한 382 정도까지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2만 5천 원, 22만 7천 원 요런 자리 부근대까지 시장이 내년 정도쯤에 만약에 좀 초반에 눌림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 전문가의 내년도 여러분들 5가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탑픽을 뽑아라 한다면 성향상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을 좀 뽑아드리겠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대부분이 24년도에 고점을 돌파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한 종목은 솔브레인 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내년에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낸드의 좀 반격,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의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의미 있는 자리였던 22만 5천 원 자리를 잘 지지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35만 원, 36만 원에 대한 기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년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탑픽 종목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실적이 한 80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완벽한 바닥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인수에 따른 투자 수익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관련된 핵심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같이 턴어라운드를 해야 본격적인 바닥 구간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5년도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강한 흐름이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자리였던 75,000원짜리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코프로를 바라보는 내년 전망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75,000원짜리 부근을 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요 자리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상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000원대를 잘 지지를 하면 살짝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75,000원대를 잘 살리면 내년도 우리가 에코프로한테 기대하는 건 상방자리 한 11만원부터 14만원 정도 레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천원에서 상방은 14만 5천원, 15만원 이상, 그래서 14만원 정도 때까지의 레인지가 요 흐름이 앞으로 에코프로가 올해 실적뿐만이 아니라 자회사 실적들이 아직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니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 추가적인 매출이라든지 우상향을 해준다면 7만 5천 원대의 지지 여부가 앞으로 에코프로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관점은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11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까지 상방에 대한 레인지를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26년도에 기대하는 건 추가적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가시적인 목표치들 매출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차트를 바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의 컨센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컨센이 최근에 56만원으로 상향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요 포인트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대 양봉이 지난 10월 달에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50% 가까이 양봉이 터지고 이 양봉에 이제부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양봉의 우리가 중심값이라고 하는 자리가 40에서 한 43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포인트 자리가 1차적으로는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앞으로는 됐다. 그리고 채널을 한번 그립니다.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 추세, 고점, 채널을 그리면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상방 레인지가 아까 우리 컨센이 56만원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에서 55만원, 50만원에서 55만원과 60만원 정도까지가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40에서 대략 45만원 사이에서의 강한 지지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상방 룸이다. 아셨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트상에서는 40만원에서 45만원대는 든든한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ESS 관련해서 또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진출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값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방으로 올라오게 됐을 때는 직전 고점 아직 52만원짜리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이 공간 안에서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좀 모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까지를 25년, 26년도에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ESS 산업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3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통한 2차 전지주들이 좀 급등을 했다면 26년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산업군은 결국은 전기차 시장도 있지만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ES 산업을 활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두 기업이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상승 모멘텀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어 놓는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에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진을 이제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차트가 되지 않을까. 다만 레인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점 15만원에서부터 무려 한 35만원대까지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자리는 25만원대, 5, 6만 원 정도 부근대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상방은 한 40만 원 이상 정도의 기대값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키움에서는 컨센은 36만 원 정도까지지만 아마 컨센이 지금 업체들마다 기관들마다 조금씩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장기 흐름상 한 4, 5만 원대 부근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40만 원 이상 정도까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이렇게 패턴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산 흑연을 만약에 쓸 수 없고 거기에 고관세가 매겨지게 된다면 대체제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략적인 급등이나 또는 뭐 수급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의미 있는 자리들을 한번 찾아보면 8만원에서 15만원짜리 구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전에 지난달에 우리가 장대 양봉이 터졌던 보통의 양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눌림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나올 수는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면 30만원 정도 때까지의 기대 가격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안에서 한번 관심을 갖는다면 30만원 정도 때까지의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BM 종목입니다. 2026년도에 에코프로 BM이 일단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전기차 재고가 좀 소진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사실상 주가 흐름이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에코프로는 좀 급등을 했지만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컨센이 한 13만 5천원, 6천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좀 가시화가 내년 분기부터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13만 5, 6천원 자리를 잘 지지를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는 그래도 한번 20만원을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방에 대한 목표치는 한 20만원 정도,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시고 다만 13만 5천원 요 부근대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 13만 5천원 부근대의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의미 있는 손절 라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에코프로 BM에 대한 차트가 좀 망가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대가 11만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에코프로 BM이 좀 실적이 안 좋고 좀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3만 5천원 정도까지는 좀 저가 매수세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내년 정도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실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다시 좀 바닥을 잡고 우상향을 하게 됐을 때 상방에 대한 목표치는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를 최소한 한번 기대를 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NF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에코라인들보다 펀더멘털 바닥을 먼저 확인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0만원대 부근이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98,000원에서 10만원대가 LNF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크게 횡보를 한다든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목표치가 16만원 이상이 보입니다. 최근에 컨센은 17만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17만 5천원 정도의 컨센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26년도에 2차전지 그래도 기대하는 종목으로서 소재 관련한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LNF 10만원대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목표치는 16만원에서 17만원 이상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또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주주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일단 코스피에
해당하는 종목일 거고요. 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의 ESS 산업,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추가적으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원픽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회사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컨센이 지금 현재 47만 원대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만 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 한 4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만 원대 구간 안에서는 좀 천천히 한번 매집을 해 가시면 추가적인 상승은 55만 원 이상 55만 원 이상 56만 원 정도 때까지가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개인들이 투자하시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시가총액도 좀 큰 종목이고 그다음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든지 매출 승장 매출에 대한 기대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하는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좋은 테마가 다 들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안에는 관련된 섹터로서 4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수가 유리한 종목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아니 왜 에코프로 라인은 얘기를 안 하시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에코라인 쪽은 개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나쁜 종목은 전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전혀 아닌데 오늘은 제가 에코라인은 좀 빼고 하실 거면 대장 하실 거면 에코프로 맞아요. 그렇지만 좀 대장 종목은 좀 빼고 그 다음 종목으로서는 LNF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NF도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다 말씀드리고 목표치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목표치가 한 17만 원 이상 정도를 주려고 하거든요. 다만 현재 구간이 지금 12만 7천 원이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10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만 원 초반 정도 때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을 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저가 매수세를 한번 기대하시면서 들어가셨다가 손절 라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양봉의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터졌던 양봉의 저점 자리가 69,8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 추세가 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가 매수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치는 명확하게 현재 17만 원 정도까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컨센은 17만 원 이상 정도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그래서 일단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LNF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 외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컨센이 우상향을 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컨센이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나오지 않아서 LNF 정도로만 코스닥 종목을 하나 추천드리고요. 에코라인들은 시장에서 가장 2차 전지 중에서 코스닥 대장주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분들은 LNF 살 때 같이 한번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 리치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